안녕하세요. 오승중학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과학 공부를 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선생님의 얼굴을 아직 못 봐서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많겠죠? 선생님도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생겼어요. 개학하고 난 다음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1년 동안 과학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재미있고 알기 쉬운 과학을 위해서 오승중학교 선생님들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자, 우선 그 첫 번째로 원소와 원소의 확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개념 단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원소, 불꽃 반응, 스펙트럼. 이 세 가지 단어의 연관성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학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 먼저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하고 불꽃 반응 실험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음식이 싱거울 때는 뭘 넣나요? 바로 소금을 넣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들은 소금을 많이 넣으면 몸에 좋지 않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죠. 이 소금에는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짠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소금을 열심히 본다고 나트륨이 보이나요? 아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소금을 나누어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계로 나누었을 때 나트륨과 염소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의 가장 작은 성분이며 물질이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임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원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부아지의 실험을 통해서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옛날 시대에는 시대순으로 보면 고대, 중세, 근대 세 가지 단계의 시대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이는 것만 얘기하게 되겠죠. 이 고대 사람들은 물, 불, 흙, 공기 등 눈에 보이는 네 가지 원소들이 여러 가지 성질을 변해가면서 모든 세상의 물질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중세 시대를 거쳐서 근대에 오며 라부아지아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이 물을 분해해낸다면 물이 기본 성분이 아니라고 증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물이 기본적인 성분이냐 아니냐를 실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라부아지에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은 먼저 큰 주철관을 준비합니다. 주철관이 뭐냐고요? 그냥 철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주철관에 큰 화로에 넣어서 불을 떼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주철관 속으로 물을 가해주죠. 그럼 변화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주철관에 녹이 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녹이 쓴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나요? 바로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 녹이 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주철관 안으로 뭐가 생긴 건가요? 바로 산소가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이 주철관을 지나서 흘러서 물이 모아지게 됩니다. 이 냉각기를 통해서 모아진 물 외에도 위쪽으로 기체가 하나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수소가 발생함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물관을 주철관을 통과시켜 줬을 때 수소가 발생했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철이 녹슨 것으로 보아 산소가 만들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죠. 즉, 이 물이 뭐와 뭐로 나눠진 겁니까? 바로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짐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볼까요?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무엇인지 이 실험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죠.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로 물은 산소와 수소로 나누어짐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주철관이 녹이 쓴 것을 보고 산소가 발생했는 것을 알 수 있고 직기병을 통해서 수소가 모아진 것을 보고 수소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물은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일까요? 아니죠.
물은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졌으니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수소와 산소처럼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가장 작은 기본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원소의 종류에는 현재는 여러 원소들이 발견되어 118가지의 종류의 원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한 거였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들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물분해 실험을 간단하게 전류를 흘려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에 전기를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 연결시켜 놓고 물분해 실험을 통합니다. 근데 순수한 물은 물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물에 수산화 나트륨을 같이 조금 섞어줍니다. 그럼 이 수산화 나트륨이 전기를 흘려주는 촉매 역할을 하면서 물에 점점 전기가 흐르면서 물분해 실험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쪽에서 원래는 가득 차 있던 실험관이 점점 저 아래로 내려가며 기체가 발생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가 되죠? 플러스 극 쪽에서는 조금 생겼고 마이너스 극에는 플러스 극에 생긴 기체의 2배만큼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발생한 플러스 극에 발생한 기체는 뭐고 마이너스 극에 발생한 기체는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플러스 극에 발생한 기체에 불씨를 한번 갖다 대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플러스 극 쪽에서는 불씨가 훨씬 커지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연소를 도와주죠. 연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체는 뭔가요? 바로 산소입니다. 즉 플러스 극 쪽에서는 불씨를 갖다 대보니까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 산소가 발생함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극에도 똑같이 불씨를 같이 갖다 대봅니다. 자,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이나 뻥 하면서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터지는 성질인 수소가 발생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원소가 아님을 알 수가 있고 즉 원소인 수소와 산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작은 불씨를 갖다 대도 되지만 향불을 갖다 대도 됩니다. 향불을 같이 갖다 댔을 때도 똑같은 결과로 플러스 극에는 활활 타오르고 마이너스 극에는 퍽 하고 터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산소와 수소가 발생했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원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모두 맞췄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성분은 원소입니다. 자, 그럼 여기 예로 나누어진 6개의 물질 중에서 원소를 모두 골라보면 어떤 건가요? 우선 물은 뭘로 나눠졌나요? 수소와 산소로 나눠졌죠.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나눠지고 공기는 질소, 산소, 수소 여러 가지 물질로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나머지인 수소, 산소, 탄소가 원소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탄소로 이루어진 수시타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원소일까요? 자, 탄소가 탄다는 말은 탄소에 뭐가 같이 포함된 거야? 산소가 같이 포함되어서 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산화탄소는 다시 탄소와 산소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소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그럼 원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원소를 어떻게 구별할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원소의 붉고색을 관찰하여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지시약을 불을 붙여보니까 여러 가지 불꽃색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겠죠. 우선 여러분들 이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소의 종류는 아까 봤듯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금속 원소의 구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앞에 봤던 영상에서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지시약에 도가니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여러 가지 지시약이 필요한데 여기 보듯이 지금 교과서 실험에서는 10가지의 지시약을 준비합니다. 염화리튬, 질산리튬, 염화칼륨, 질산칼륨,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염화스트론튬, 질산스트론튬, 염화구리투, 질산구리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불을 붙일 수 있게 바로 에탄올도 준비해야겠죠. 이 에탄올에 여러 가지 지시약을 같이 포함된 후 불을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안전 도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우선 먼저 도가니에 솜을 넣습니다. 그 솜에 에탄올을 충분히 적신 후 지시약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염화리튬을 같이 섞어줍니다. 그러면 에탄올에 염화리튬이 같이 섞여져 있어 불을 점화시켜줍니다. 그럼 불이 타오르겠죠. 그러고 난 다음 염화리튬의 불꽃색을 관찰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앞에 준비해 놓은 나머지 9개의 지시약도 불꽃색을 비교해 봅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먼저 염화리튬의 불꽃색은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염화칼륨은 보라색, 염화나트륨은 노란색, 염화스트론튬은 빨간색, 염화구리투는 청록색이 나오게 됩니다. 질산리튬은 빨간색, 질산칼륨은 보라색, 질산나트륨은 노란색, 질산스트론튬은 빨간색, 질산구리투 역시 청록색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결과로 여러분들 한눈에 봐도 공통점이 느껴지나요? 불꽃색이 같은 것들이 있죠. 바로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청록색이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에 있는 지시약들이 똑같음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위아래에 있는 지시약의 공통점은 또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뒤쪽에 있는 금속 원소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튬, 두 번째는 칼륨, 세 번째는 나트륨, 스트론튬, 구리. 바로 금속 원소가 같으면 그 지시약의 불꽃색도 역시 같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결과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의 이름과 불꽃색을 각각 적어보면 첫 번째 무슨 금속 원소였죠? 리튬. 리튬은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구리는 청록색이 나왔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리튬 금속 원소는 불꽃 반응을 하면 빨간색,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구리는 청록색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색깔에 따라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물질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가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실험은 도가니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똑같은 원리로 니크롬선을 이용하여 불꽃색을 알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선이 바로 니크롬선입니다. 이 니크롬선은 먼저 지시약에 담궈 줘야 되는데 지시약에 담그기 전에 꼭 묵은 염산에 세척을 한 다음 증수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왜 묵은 염산에 담가줘야 될까요? 이 니크롬선에도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물들을 없애주기 위해 묵은 염산에 담궈주고 이 묵은 염산을 깨끗이 씻기 위해 증류수에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지시약을 넣고 그 다음 토치에 겉불꽃에 넣어줍니다. 여러분 무슨 불꽃? 겉불꽃에 넣어줍니다. 왜 겉불꽃에 넣어줄까요? 네, 바로 온도도 다른 불꽃보다 많이 높지만 우리는 색깔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색이기 때문에 바로 겉불꽃에
니크롬선에 지시약이 묻어있는 니크롬선을 대어 불꽃색을 비교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다음 첫 번째 지시약을 하고 난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니크롬선에 묵은 연산에 담궈주고 증류수로 깨끗이 씻은 다음 다른 지시약을 묻혀주고 불꽃색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런 순서로 여러 가지 물질들의 불꽃색을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토치의 겉불꽃에서 금속 원소의 불꽃색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도가니를 이용하나 터치를 이용하나 금속 원소가 들어있는 물질에 불을 붙이면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유한 불꽃색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금속 원소의 구별 방법은 뭐다? 바로 불꽃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불꽃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불꽃색을 확인할 수 있는데 리튬은 빨간색,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구리는 청록색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종류 더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바륨은 황록색, 칼슘은 주황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원에서 꼭 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불꽃 반응색을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리튬, 칼륨, 나트륨, 스트론튬, 구리, 바륨, 칼슘의 불꽃색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선생님하고 다시 해볼까요? 리튬은 빨간색,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구리는 청록색, 바륨은 황록색, 칼슘은 주황색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받는 영상을 보게 되면은 리튬과 스트론튬은 뭔 색깔인가요? 같은 붉은색입니다. 그럼 불꽃색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바로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됩니다. 스펙트럼이 뭐냐? 먼저 기구가 필요한데 이 분광기나 프리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분광기와 프리즘을 빛을 통과시켜주면 이 빛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빛이 나누어지면서 여러 가지 색이 띄게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빛과 같이 분광기를 통과시켜줬을 때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특정 금속 원소의 불꽃색을 분광기를 통해 관찰하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설계되는 이것을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우리가 금속 원소의 색깔이 비슷해도 금속 원소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아까 빨간색으로 비슷한 리튬과 스트론튬의 불꽃을 분광기를 통해 관찰해 보면 리튬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띠가 나타나게 되고 스트론튬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선의 개수도 다르고 나타나 있는 위치도 틀리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선 스펙트럼을 보면 이 금속 원소는 리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스트론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색깔이 같더라도 분광기를 이용해서 선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면 선의 개수나 선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금속 원소를 충분히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밝은 선의 개수가 다르고 밝은 선이 나타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리튬과 스트론튬을 구분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밤하늘에 화려한 불꽃쇼를 봅니다. 이 불꽃쇼는 화려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화려한 형형색색의 화려한 색깔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 포함되어 있는 화약에 다른 여러 종류의 금속 원소를 포함시킵니다. 그 금속 원소가 타게 되면서 빨간색, 보라색, 주황색, 황록색, 청록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을 띠게 되면서 아주 화려한 불꽃쇼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불꽃색암 우리 모두 같이 외쳐볼까요? 나트륨은 그렇죠, 노란색. 리튬은 붉은색. 구리는 청록색. 칼륨은 보라색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륨은 무슨 색깔이었나요? 황록색이었죠. 칼슘은 주황색이었습니다. 금속 원소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나타나는 색의 띠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바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록색의 불꽃색을 만드는 양초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 볼까요? 자, 우선 청록색을 띠는 금속 원소는 뭔가요? 네, 바로 구리였습니다. 이 양초를 만드는 파라핀에 금속이 포함된 염화구리투나 질산구리투를 포함시킨다면 양초가 타면서 청록색의 불꽃색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첫 시간이어서 선생님도 떨렸고 여러분도 떨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즐겁게 다시 한번 열심히 과학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